대화하다 보면 어느새 제 과거 실수를 들먹입니다. 그때 니는 어땠는데? 너는 항상 그런 식이야. 말꼬리를 잡고 논점을 흐리고 마지막엔 꼭 이렇게 말하죠. 그럼 너는 잘했어? 너무 제 얘기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오상원입니다. 이혼 사유로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성격 차이입니다. 그런데 실제 상담에서는 성격이 달라서 이혼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거의 없습니다. 그럼 진짜 이유는 뭘까요? 오늘은 성격 차이라고들 하지만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현실적인 이유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실제 재판에서도 자주 문제되는 사례들입니다. 첫 번째는 대화할 때 이기려고만 하는 사람입니다. 싸우고 나면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세요? 나는 대화를 하면서 우리 관계가 나아지기를 바랬는데 왜 내가 항상 사과를 하고 있지? 이러면서 문제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항상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던 분들 정말 많으셨는데요. 이런 분들의 대화 패턴은 항상 반복됩니다. 처음엔 남편이 약속을 안 지킨 것 때문에 얘기를 시작했는데 대화하다 보면 어느새 제 과거 실수를 들먹입니다. 그때 니는 어땠는데? 너는 항상 그런 식이야. 이렇게요. 왜 이렇게 될까요? 이 사람의 목적은 해결이 아니라 그저 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꼬리를 잡고 논점을 흐리고 마지막엔 꼭 이렇게 말하죠. 그럼 너는 잘했어? 실제로 상담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남편이랑 대화하면 제가 항상 잘못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처음엔 남편 잘못으로 시작했는데 끝나면 제가 사과를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결국 대화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너무 제 얘기 같은데요? 너무 내 얘기 같은데 이거? 법원에서도 장기간 대화를 거부하거나 갈등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일이 반복돼서 관계가 사실상 깨졌다고 보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이 안 되는 대화가 계속되면 결국 관계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이거 의외로 많이들 놀라세요. 이것도 이혼 사유가 돼요? 라고 많이들 여쭤보시는데요. 네,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핵심은 이겁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대화 자체를 차단하는 경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결혼한 지 3년 차인데 1년 넘게 한 번도 관계가 없는 상태. 피곤하다, 바쁘다 말만 반복하면서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를 막아버리는 경우. 심지어 각방을 쓰면서 완전히 남남처럼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결혼 5년 차인데 남편이 저한테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제가 먼저 다가가면 신경질을 내요. 이제는 말 거는 것도 눈치가 보여요. 이게 제 잘못인가요? 아닙니다. 부부관계는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서로의 친밀감, 정서적 유대감을 확인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걸 일방적으로 끊고 대화조차 거부한다면 관계는 빠르게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에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이런 상태가 이어지고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없다면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입증이 쉽지는 않습니다. 건강상의 이유가 있었는지, 관계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의도적으로 일을 안 하는 경우입니다. 잠깐 쉬는 거야. 조건 좋은 곳 나오면 갈 거야. 그런데 이게 6개월, 1년, 2년 계속됩니다. 물론 진짜 쉬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번아웃이 왔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집에서 하루 종일 누워서 유튜브만 보고 구직 활동은 거의 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야지 그렇다고 아무거나 못하지 이런 말로 무직 상태가 길어지는 경우입니다. 더 힘든 건 나는 살겠다고 투잡에 쓰리잡까지 뛰는데 정작 상대는 당신이 벌면 되잖아 라는 식으로 책임을 미루는 경우예요. 실제로 이런 문제로 상담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배우자가 퇴사하고 3년째 집에 있어요. 처음에는 힘든가 보다 하고 이해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는 게 없고 집안일도 거의 안 해요. 제가 일하고 들어와서 밥하고 청소하고 다 하다 보니 너무 힘들어요. 이런 얘기들이요. 이건 단순히 성격이 다른 문제가 아니라 가정 운영의 책임을 사실상 내려놓은 것입니다. 법적으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런 상황이 장기간 계속되고 가정경제에 기여하지 않는 모습이 반복된다면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중독 문제입니다. 술, 도박, 게임이 대표적이고요. 요즘은 주식이나 코인 때문에 갈등이 커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중독의 특징이 뭐냐면 본인만은 끝까지 나는 중독이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 중독 아니야. 그냥 취미야. 혹은 뭐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 건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요.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술의 경우는요, 마시고 들어와서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고 심하면 폭행까지 갑니다. 다음날은 기억을 못해요. 내가 그랬어? 미안해. 그런데 또 마십니다. 도박은 더 심각합니다. 월급을 다 날리고 통장을 숨기고 몰래 대출까지 받습니다. 독촉 전화가 집으로 오는 경우도 있죠. 이번만 따면 다 갚을 수 있어 라고 하죠.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밤새 하고 낮에 하고 주말에 하루 종일 PC방, 아이 학교 행사도 안 가고 가족 간의 대화는 거의 끊겨버립니다. 심한 경우 게임 과금으로 카드값이 수백만 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최근에는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어떤 배우자가 코인에 빠져서 가족 몰래 3천만 원을 잃고 손실을 메우려고 적금까지 해지했대요. 그걸 배우자가 뒤늦게 알게 된 거죠.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 통제가 안 되는 경우입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중독이 원인이 된 이혼 소송에서는 치료 거부 여부나 가정 파탄의 정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정도나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중독 문제 때문에 가정 경제가 무너져 버리거나 갈등, 폭력, 채무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재판에서도 충분히 이혼 사유로 인정됩니다. 다섯 번째는 대화가 끊기고 무관심이 일상이 된 경우입니다. 말이 안 통해요. 대화가 안 돼요. 딱 성격 차이처럼 들리죠? 그런데 상담에서 보면 성격 문제라기보다는 이미 마음이 떠난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런 모습이에요. 집에 들어와서도 인사 한마디 없고 밥 먹는 내내 휴대폰만 보고 있어요. 뭘 물어봐도 그래 대답은 거기서 끝납니다. 배우자의 생일이나 결혼기념일도 그냥 지나가고 가족 모임도 바쁘다는 말로 빠지게 일수입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사례가 하나가 있어요. 아내분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다녀오신 날 남편에게 아프고 힘들다고 카톡을 보냈더니 카톡 답장으로 한 줄만 보내셨대요. 그날 검사 결과도 좋지 않았던 터라 그 답장을 보는 순간 나는 진짜 혼자구나 하는 생각이 확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건 단순히 대화가 안 맞는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를 함께 사는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데에서 시작되는 문제에 가깝습니다. 관심이 끊기면 관계는 서서히 지쳐가고 결국 마음이 먼저 꺼집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계속 오래 이어져서 혼인관계가 사실상 깨어졌다고 보일 정도라면 법원에서도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성격이 안 맞아서 힘든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계속 참아야 유지되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제가 당장 이혼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지금 겪는 문제가 대화로 풀 수 있는 갈등인지 아니면 배우자로서의 기본이 무너진 상태인지 이 구분은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성격 차이는 조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과 존중이 없는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잘 풀리지 않아요. 오히려 한 사람만 더 지치고 더 외로워집니다. 결혼은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고 함께 행복해지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